안녕하십니까.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스타트업의 이야기를 듣다 스타트업 인사이트의 MC 김홍일입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상주입니다. 최근에 전통주 시장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주 시장에 젊은 혁신가들이 뛰어들어서 많은 혁신을 이루고 있는데, 전통과 혁신의 만남, 그 자리가 여기 오늘 상주주조 현장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이성호 의장님은 11년에 대학교 4학년 때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3번의 연쇄 창업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전통술을 세계화시키겠다고 3번째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한국 F&B 이성호 의장님 모시고 특별한 창업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상주입니다. 상주에 지금 소위 말하는 막걸리 도가, 옛날 같으면 도가라 그러죠. 도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KFP의 이성호 의장님 모시고 있는데, 의장님 회사 소개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한국 F&B 파트너스의 이성호라고 하고요. 한국 F&B 파트너스는 지구촌에 이제 한국적 즐거움을 전한다라는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지금 이제 한국 술을 만드는 이제 주류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이런 외식 사업자들에게 식재와 주류를 공급하는 그런 멤버십 비즈니스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비즈니스는 지금 너드 브루어리라고 하는 그런 바질 막걸리를 만드는 주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재와 주류 공급 비즈니스로는 푸짐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호 의장님 지금 3번째 창업? 네. 우리 창업 과정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창업 간단하게 좀 어떻게 해서 창업을 했는지. 2011년도에 오픈 서베이라고 하는 이제 모바일 리서치 회사를 이제 공동 창업하면서 첫 번째 창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시장 조사를 비용도 그렇고 그걸 마무리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는 형태들로 그렇게 사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창업은 이제 한국신용데이터라고 하는 회사를 공동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신용데이터는 이제 개인 사업자 분들에게 경영관리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이제 데이터 플랫폼 회사였고, 지금은 이제 150만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이 쓰시고, 그래도 기업 가치가 이제 1조 이상 되는 유니콘으로 성장을 하는 형태들로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이제 한국 F&B 파트너스라는 이제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국 F&B 파트너스는 이제 특히 F&B 관련된 형태의 비즈니스라는 회사이고, 한국 술을 좀 세계화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에 좀 더 많은 무게를 싣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주 사업이나 경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Y 경상도, Y 경상북도, 네. 왜? 그런 질문들을 가끔씩 받는데요. 지역을 결정하는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우리 브랜드 경험을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상권지였으면 좋겠다, 이제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만의 어떤 특색 있는 컨텐츠와 특히 헤리티지가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류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주류 비즈니스는 결국엔 전통주, 그리고 특히 지역 특산주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컨텐츠와 결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세 번째는 농업 관련된 특산물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술을 담기 위해서는 결국 그 특산물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들을 이제 고려를 하다 보니, 경주가 수도권의 상권지와 비교했을 때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상권지이고, 그리고 경주는 이제 대표적으로 천년의 고도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경주에서는 차로 한 5분만 나가도 사실 농산물을 바로 사실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큼 농업 중심 도시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이것들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거기서의 인연을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그 경주 체리를 활용한 막걸리를 만들어 보자라고 네. 논의를 하다가 또 상주 주조를 또 만나게 되고 네. 이런 과정들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내놓으신 게 너드 네. 브로리, 너드 브러리, 너디호프. 네. 너디호프. 네. 너디호프라는 게 이제 막걸리에 바지를 넣은 거죠.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제 너디호프하고 너드 브러리는 이 너드 브러리 그 상주 주조 창업을 한 이승철 대표님이 다 그 브랜드와 이 내용들을 다 잡아주셨거든요. 네. 너드가 이제 약간 범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뭐 개짜나 약간 혁신적인 약간 이런 의미도 동시에 좀 가지고 있는 이제 의미의 단어인데요. 근데 이승철 대표님도 이걸 창업하시면서 좀 전통주이지만 전통주답지 않은 술을 만들자.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들만의 나다운 술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생각하다가 또 우연히 이 바질과 막걸리를 섞어봤는데 너무 오묘하면서도 너무 맛있는 이제 향이 난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출시를 하게 됐고 그게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으면서 확 올라가는 과정에서 저희를 또 만나게 돼서 같이 하기로 이제 리투합이 됐고요. 그래서 이승철 대표님 또 만나 뵈면은 또 딱 너드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네. 본인만의 약간 진심인 영역엔 약간 완전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만 약간 열중하고 약간 이런 형태들의 브랜드가 아이덴티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저희 그 잘 이 팀을 나타내는 이제 어떤 브랜드 네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시고자 하는 게 F&B는 결국에는 먹고 마시는 거, 네. 한국적 즐거움을 세계에 알리시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막걸리는 좀 쉽지 않지 않나요?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저는 이 막걸리라고 하는 이제 주종도 그렇고 그리고 그 주종에서 이제 연간해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는 시도들을 동시에 하고 있고요. 네. 한국 FM 파트너스의 좀 미션이 그 지구촌의 한국적 즐거움을 전한다라고 하는 네. 미션을 이제 수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그 너디 스파크라고 하는 이제 스파클링 약주를 출시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스파클링 약주는 이제 훨씬 더 보관 기한이 길어서 수출이 가능한 형태의 상품으로 출시가 됐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막걸리도 저희가 그 허브의 향을 잘 살리면서 오랫동안 보관해서 수출할 수 있는 형태의 것들도 지금 R&D를 하고 있어서 네. 올해 중에는 좀 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술을 세계화하는 데에 가장 필수적인 거는 뭡니까? KFP만의 어떤 전략? 의장님의 전략이 있다면 뭘까요? 글로벌 주류 브랜드를 만들었었던 그런 곳들이 무엇을 중요시했는지를 특히 많이 저도 봐왔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와인이나 샴페인이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돌아가면은 그 농산물 원물의 경쟁력부터 많이들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산물에서의 경쟁력과 퀄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도 보시겠지만 이게 사실 바질을 저희가 직접 기르는 겁니다. 바질 막걸리를 만들고 이번에 나온 스파클링 약주도 이제 바질을 쓰기 때문에 허브 기반의 술을 잘 만들기 위해서 허브를 직접 기르고 그리고 바질만 하더라도 20가지가 넘는 품종을 기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장 우리 술과 잘 어울리는 품종을 연구하고 그걸 직접 재배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차별적인 결국에는 가치와 경쟁력을 갖는 거 그런 부분들에 많이 좀 집중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결에 올라탄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다른 인터뷰에서.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는 혁신가는 세상을 자기가 앞서서 바꾸는 사람으로 이렇게 오도되지만 본인은 그런 사람은 아니고 큰 흐름에 잘 올라타고 그 흐름에 지금은 이제 전통주를 올린 거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한번 본인 스타일로 설명을 제가 워낙 그런 하신 말씀들이 인상이 남아서 한번 네네. 제가 공동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제가 기여하는 부분과 제가 기여하지 않은 부분들을 좀 잘 나눠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KFP 미션이 이제 지구촌의 한국적 즐거움을 전하는 건데 근데
사실 그거의 모든 근간은 저는 K 컨텐츠나 이미 K 컬처 비즈니스로 인해서 글로벌에 계신 분들이 한국을 좋아해 주시는 것들이 모든 거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글로벌에 계신 분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끔 만드는데 지금까지 1도 기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이 시대가 만들어낸 혹은 저희 선배님들이 만들어낸 사실 물결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런 한국 술과 같은 어떤 그런 문화 상품을 잘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고 그 물결을 이제 잘 타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배 이제 사업가들 후배 비즈니스맨들의 사실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열심히 이 물결을 타 보려고 노력하는 이제 사람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 1차 같습니다. 물결은 모바일의 물결을 탔고 네네. 2차는 데이터의 물결을 탔고 이번에는 한국 컬처의 글로벌한 어떤 흐름에 전통주를 한번 맞습니다. 올려보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런 물결들이 예상 밖으로 안 흘러가거나 흘러가는 게 지체될 것이라 될 수도 있다라는 또 두려움,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치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서퍼가 이제 어떤 파도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 이 파도를 탈 것인가는 사실 해변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웨이브에 올라탔는데 이 파도가 좋을지 다음에 올 파도가 좋은지를 고민하는 게 그 서퍼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있는 이 웨이브에서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지금 해야 되는 전부인 생각에 가까워서 저는 거의 뭐 부서지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그냥 여기서 그냥 끝까지 살아남는다. 끝까지 네. 믿고 네, 그것만 그냥 생각한다라고 약간 좀 생각하는 오케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통술 개발에는 이 술과 어울리는 한국적 음식 또는 뭐 글로벌 음식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드 브루리, 너드 호프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 쪽에서는 이태리 레스토랑이 상당히 파스타랑 잘 어울려서 네. 먹고 있다고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술을 개발하실 때 거기에 어울리는 그 페어링 할 수 있는 음식들 개발도 따로 뭐 준비를 하시나요? 한국 FME 파트너스가 하는 이제 비즈니스에서 이제 한국 술을 만드는 비즈니스도 있지만 외식 사업자분들, 그러니까 뭐 레스토랑이나 주점분들에게 식재와 주류를 공급하는 푸짐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외식 사업자들이 이제 코스트코처럼 멤버십으로 이제 푸짐을 가입하면 가격 경쟁력 있는 식재와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형태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식재 주류 통합 멤버십으로 출시를 해서 이걸 기반으로 외식 사업자 매장만의 어떤 시그니처 주류 세트 메뉴를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컨텐츠와 컨설팅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존에 이제 이 외식 사업자분들이 메인으로 이제 판매하셨던 시그니처 메뉴가 있으시다고 하면 그것과 잘 페어링 될 수 있는 주류를 이렇게 페어링 하실 수 있게끔 하는 형태들도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요 술과 잘 맞는 어떤 안주를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들에 대한 추천과 제공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목표시하는 거는 결국에는 한국에서 이제 주류를 판매하는 외식 사업자 분들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일단 푸짐 멤버십은 가입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고요. 그 부분들에서 아마 올해 많이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니콘을 창업을 하고 회사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보면 결국 회사의 밸류라는 게 두 가지의 팩트인 것 같아요. 결국 투자 밸류를 잘 받아서 그냥 가는 것과 또는 그 고객을 꾸준히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보기에 투자 대 고객 어느 게 더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속 가능한 사실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고객에게 선택을 받는 거 그리고 고객이 계속해서 이 비즈니스를 믿고 이제 이 비즈니스를 사용해 주는 게 제일인 것 같고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사실 시장이 좋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밸류에이션을 늘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근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이것들을 더 키워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고객의 제일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스타트업 대표님들 만날 때 나이를 안 물어봅니다.
대학교 4학년이라고 하면 뭐 3수에 쓸 수도 있고 네. 4수에 쓸 수도 있고 고등학교 2학년만 마치고 맞습니다. 갔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하셨고 지금 세 번째 연쇄 창업자인데 후배 창업자들인데 전해주고 싶은 어떤 본인만의 경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할수록 참 이 사업이라는 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들기 때문에 뭔가 사실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고객에게 유용한 비즈니스와 서비스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그 부분들에서 결국에는 스타트업은 많이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이제 도전자의 역할이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더 빠르고 효과적인 실행들을 하면서 이제 고객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나 비즈니스가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사실 에너지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만큼의 어떤 속도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기세를 사실 만들어내야 스타트업은 생존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뭐 팀원분들한테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번 분기에 어디에 깃발을 꽂을 거냐 우리의 기세로 그래도 얘네들이 굉장히 이 영역에서는 잘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그래도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고요. 치열하게 고민을 해 나가야 생존 가능성이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기세를 올라타자, 기세를 만들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장시간 한국 F&B 이승호 의장님 모시고 한국 술의 세계화에 관련된 인사이트와 실행 계획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더불어 이 대담은 머니투데이의 김홍일의 혁신기업 답사기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인사이트의 김홍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